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관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전 시간엔 관살이 서로 혼잡되어 있을 때는 마땅히 자세하게 논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죠. 살유, 살에는 뭐뭐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냐? 가혼, 혼잡이 돼도 괜찮고, 또 불가혼, 혼잡이 되면은 안 되고 하는 이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 관살이 혼잡해도 괜찮고 관살이 혼잡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각각 있다. 그런 말이겠죠.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청간이 갑, 병, 무, 경, 임. 그러니까 청간에 있는 갑, 병, 무, 경, 임이 살이다. 응? 살인데 만약에 지지에 묘, 오, 충미, 유, 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살의 왕지이니 비록 관이라도 살의 왕지이니 비혼야, 혼잡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만 가지고 살펴봅시다. 하나만 가자. 천간에 있는 갑이 살이다. 그러면 뭡니까? 일주가 무라는 얘기죠. 갑이 살인데 지지에 묘가 있다. 그러면은 묘는 갑의 왕지이고 이것은 양이 음의 바탕을 하고 있으니 이 음이 양을 따라갔거나 양이 음을 따라갔거나 이 둘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서 갑으로 투출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잡이 아니다. 우리 지금까지 명리학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간이 모토이고 사주에 갑목과 을목이 있다. 또는 사주에 갑목과 묘목이 있다. 그럼 이건 관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들 지금까지 배워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관살 혼잡이 아니다. 왜 그러냐? 갑목, 살 갑목이 지지 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것은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잡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병무, 경, 임도 같은 이치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음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천간에 있는 을, 정, 기, 신, 개가 관이고 지지에 인사, 진술, 신해가 있으면은 이것은 관의 왕지이니 혼잡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지루한 맛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도 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천간에 을이 있는데 을이 관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주는 역시 똑같이 무토가 된다는 얘기겠죠. 나머지 정기신계에 관해서 일주가 어떻게 변하면은 관이 되는가는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으리라 믿고, 그랬는데 지지에 또 인이 있다. 근데 인은 살이다. 그래서 이 관을과 살인이 혼잡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천간에 있는 을이 지지에 인의 뿌리를 내려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혼잡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역시 여러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유출을 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 간이 갑을이고 간에 갑과 을이 있고 지지에 인이 있으면은 나머지 병, 정, 지지가 사, 나머지 무기, 지지의 진술, 그리고 경신, 지지의 신, 임계, 지지의 해. 이런 경우 역시 같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나머지 이 부분도 똑같은 이치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천간에 갑을이 있고 지지에 인이 있는데 이것은 관으로 살을 혼잡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관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관으로 살이 혼잡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주가 뭘로 보입니까? 일주가, 자, 여기에서 갑을이 혼잡돼 있고 지지가 인이라고 그러면은, 자, 갑을이 혼잡돼 있고 지지가 인이라고 하면은 인하고 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을이죠. 을과 인이 동체를 이루고 있죠.
근데 자, 이것이 동체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 세력이 강하다. 어? 이 세력이 강하다 하는데 여기에서 갑이 혼잡이 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이 어떻게 혼잡이 될 수가 있느냐? 지지가 있으면은 갑 또한 인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둘 다 강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왕하다고 보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갑과 을은 서로 혼잡된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갑이 혼잡되었으니까 일주는 기토가 되겠죠. 그렇죠? 관으로 혼잡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주가 기토이고 갑을이 천간에 있고 지지에 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관으로서 살을 혼잡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관을 제거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뭘로 제거를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거하는 방법이 갑이 혼잡돼 있으니까 갑을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충거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합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거를 시키게 되면은 천간 일주가 뭐냐 그러면 기토이기 때문에 기토와 갑이 이건 투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로서 합거시키는 것은 마땅치가 않고 신금으로 갑을 극거시킬 수는 없다. 왜? 음양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부부가 되는 이치이지. 자, 극거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경금으로 갑을 제거해야 한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을 이해를 하고 나머지 이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천간에 갑을이 있고 지지에 묘가 있다. 나머지 여기는 목이고 화, 토, 금, 수의 경우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갑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의당 또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각각 한번 추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간에 갑을이 있고 지지에 묘가 있다. 그러면은 갑의 왕지는 묘이다. 그렇죠? 그래서
갑과 을이 음양으로서 동체가 되고 여기에서 을은 뭐가 되냐? 살이 되죠. 그런데 이 을도 역시 묘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을이 혼잡이 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주가 일간이 기토라고 그랬죠. 기토에서 을목은 살이 되죠. 여기 을목이 혼잡을 한 게 되니까 이게 혼잡을 한 게 되니까 그래서 살로서 관을 혼잡한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이거 살을 제거해야 된다. 의호 그 살 그랬죠. 마땅히 살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을 제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을경합 하게 되면은 을경합 해가지고 경이 금으로 화해도 괜찮고 이 을이 없어지게 되죠. 또 을목이 뿌리가 튼튼해 가지고 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경 합을 하게 되면 이 을의 성격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이 왔다. 그러면 신은 을목을 극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거도 가능하고 자, 제살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 같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연주와 월주에 있는 두 천간, 그러니까 연간, 월간 두 간에 하나의 살을 투출을 했고 연월지 중에 연지나 월지 안에 재가 있다. 그런데 시주에 또 관성을 만났는데 이 관성은 뿌리가 없다. 이 경우에는 이 뿌리 없는 관이 이 살세를 따르게 된다. 살세를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혼잡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자, 관이나 살이 왕지가 있으면은 이 관이나 살이 왕지와 한 몸이 되었으니 혼잡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관이 살을 따라가 버린다. 관이 살의 세력을 종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혼잡이 아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월에 살 하나가 투출되어 있다. 자, 그 살이 갑목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갑목인데 월지나 연지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재성은 뭐가 됩니까? 해나 자가 되겠죠. 응? 해수 자수가 되겠죠. 이 해수 자수는 갑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갑목은 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응? 그 세력이 있는데 시주에 그 시간에 시간에 을목이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을목은 뿌리가 없다. 무근이다. 이 을목은 세력이 없는 목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을목은 을목으로서 세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살의 세력을 따르게 되어 있다. 종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종강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잡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연월양간에, 자, 연간이나 월간에 이번에는 하나의 관이 투출돼 있다. 자, 그러면은 앞에는 우리가 갑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관이 투출돼 있다고 했으면은 이것은 을목이 투출이 돼 있겠다. 그리고 을목이 투출이 돼 있는데 연지나 월지 안에 뭐가 있냐? 재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재성이 있으면 해자, 해수, 자수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역시 해수와 자수는 을목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월간에 투출된 관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은 세력이 있다. 그랬는데 시에 살성, 갑이 또 투출해 있더라. 근데 그 갑은 무근이다. 근이 없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이 살은 관의 세력을 따른다. 관의 세력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살 혼잡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제거를, 관이나 살 중 하나를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관살이 보이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이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가,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시기로 하십시다. 세력이 관에 있다. 그리고 관이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갑이 만약에 갑목이 관이었다.
간목이 등록을 했다 하게 되면은 갑의 자리, 지지, 갑의 자리가 갑이 인에 앉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관은 세력이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세력이 관이 세력이 있게 되면은 관이 세력이 있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 이 관은 이 의지하는 관, 우리가 이 관을 쓰게 되면은 이 관은 이 관을 쓰는 일주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신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근데 이 의지하는 관이 이럴 때는 뭐가 되냐? 살이 된다. 이 관이지만은 살로 바뀌었다. 그 우리가 자 여기 관살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도 신강하면은 관이 되고 관도 신약하면은 살이 된다.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 설명을 한번 자 되돌아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관이 있고 관이 등록을 했으니까 이것은 관의 세력이 강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신약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신약한 관인 오히려 살로 변화가 된다. 그러는데 연간에서 또 살을 도우면은 이것은 혼잡이 된다. 살을 돋는 방법이 뭐가 있게 되겠습니까? 인성이나 비겁으로 돕는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인성으로 도와도 이 관이 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우리 사주 중에는 관 하나만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혼잡으로 보는 탁한 게 된다. 혼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혼잡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혼탁으로 보인다 하는 게 더 합당한 해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력이 살에 있는데 이 살이 등록을 했다. 근데 만약에 일주가 강왕하면은 이 의지하는 살이 뭐가 되냐? 관이 된다. 이 관이 돼서 관으로 잘 쓸 수 있는데 연간에서 또 관을 돕는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신살 양정이 되겠죠. 신살 양정은 이거 관살 혼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가 이해를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이해한 게 맞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공부가 더 깊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론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하고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다음에 겁재가 살과 합파였는데 비견이 이 살을 대적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관이 혼잡을 해도 괜찮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자, 겁재가 살과 합했다.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일간이 갑목이면은 겁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을목이 되겠죠. 을목이 살경금과 합했다. 이런데 또 비견이 이 살을 대적하고 있다. 일간이 갑목이고 또 간에 을목이 있어가지고 산을 합했는데 비견이 살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면은 천간 나머지 간에 또 갑목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살이 그 비견이 하나 있는 이 합해 있는 살을 대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 살이 합거되어 있는 데다가 또 비견이 와서 일간을 돕고 있는 형상이 되죠. 이런 때는 관이 또 와가지고 일간을 제어하는 그런 경우이다. 제어해야 되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살 혼잡이 되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있고 이 경금은 을목과 합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다시 신금이 왔다. 그러면은 이 신금은 혼잡이 아니다. 관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비견이 관과 합했는데 자, 그러면은 일간이 갑이고 또 갑이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겠죠. 을목이 일주인데 비견 을목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있는 관경금과 합해 가지고 있는데 겁재가 겁재가 당관 이거 뭐냐 그러면 당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다는 얘기죠. 관을 쳐버리면은 겁재가 또 와서 관을 쳐버리면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을목인데 비견 을목이 있어가지고
을경합을 해가지고 합관을 했는데 겁재가 있다. 어? 을목인데 겁재는 뭐가 됩니까? 간목이 되죠. 간목이 와가지고 이 경금을 또 친다. 이거 극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극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살이 와가지고 혼잡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일간이 힘이 있고 왜 일간이 힘이 있냐? 비경과 겁재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데 이 일간의 비견이 관과 합을 해버려서 관이 제거를 해버렸는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겁재 간목이 또 있어가지고 관을 두드러 패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살이 오면은 이 살은 관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자, 관이 하나인데, 자, 관이 하나인데, 인수를 중봉, 거듭해서 만나서, 이렇게 됐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수는 관을 설기하게 되죠. 관성이 설기된다. 이렇게 관성이 설기되는데 살이 와서 도우면은 이 살은 살이 아니라 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살이 하나 있는데 식신과 상관이 둘 다 보인다. 그 살이 하나 있는데 식신과 상관이 둘 다 보이면은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제살태과라고 그런다. 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살태과인 경우에는 공부를 해도 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관이 와서 이 살을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 관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살이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혼탁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만약 관살이 병투, 관살이 같이 투출했는데 묵은이다. 뿌리가 없다. 그러고 사주에 겁과 인을 거듭해서 만났다. 그러면은 관살은 묵은인데 겁인이 중중하다 하는 것은 일간의 세력이 강왕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부단, 희혼, 관살의 혼잡을 당길 뿐만 아니라 상, 의, 재성, 조관살이다.
혼잡을 반길 뿐만 아니라 재성이 와서 관살을 도와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살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성이 와서 관살을 도와야지만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총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일주가 왕상하면은 일주가 왕상, 우리가 왕상휴수 했죠. 전체적으로 말해서 일주가 왕상한 경우에는 혼자 관살이 같이 와도 괜찮다. 가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주가 휴수하면은 불가혼이다. 혼잡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장차 살분 6등, 살을 6등급으로 나누었으니 후에는 지금은 살을 6가지로 나누어서 봤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다시 상세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 것이다.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이 나올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이 사주를 예를 들으면서 한번 쭉 살펴보는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제자약살격, 그리고 두 번째 살중용인격, 그리고 세 번째 식신제살격, 그리고 네 번째 합관유살격, 합살유 관격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되냐? 관살 혼잡격, 관살 혼잡격. 그리고 여섯 번째 제살 태곽격. 제살 태곽격.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6가지로 등급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이지만은 사실 거관유살격하고 거살유광격, 이것은 또 둘로 나눌 수 있으니까 사실은 7가지가 되죠. 6가지 또 나누자면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관살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설명을 해드린 대로 6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